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게는 6살 아들, 3살 딸이 있는 유부남이고 최근 처제와 관련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처제는 우리 부인보다 1년 먼저, 그러니까 나보다 1년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처제 남편은 나보다 3살 많은 사람이고 아랫동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부침성이 좋지 않은 저는 동서랑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아무튼 처제도 아들을 하나 낳았고 최근에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처제는 남편이랑 좀 불화가 생긴 게 둘째가 잘 안 생기다 보니 맨날 내 탓이네 하면서 싸웠던 모양입니다. 5월에 처제가 둘째를 가졌다고 해서 나랑 부인이랑 우르르 가서 빕스도 데려가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3주 정도 있다가 착상이 잘 안 되어서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인은 애들 어린이집에 찾으러 가서 저는 먼저 병원에 갔는데 장모님 와 계시고 처제랑 둘만 있더라고요. 장모님 잠깐 자리 비우시는데 제가 처제한테 고생했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와라 감기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뭐 그때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니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그때 동서는 자리에 없어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니까 장모님이 인상 팍 쓰시면서 물어보지 말라 하시더군요. 나중에 부인한테 들어보니까 유산한 것도 처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는 둥 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준 모양이었고 처제는 유산하고 나서 부쩍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조카랑 처제 둘이서 우리 집 와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부인이 없을 때도 와서 놀고 그랬고요. 근데 그때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오면서 언니는 좋겠다. 형부는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형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의례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뭐 가져다 주거나 조금만 도와줘도 계속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여름 휴가. 제가 7월 말이 여름 휴가라서 부인이랑 속초를 가려고 계획을 짰는데 처제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더군요. 자기네 식구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난 사실 결혼하고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본 적이 없어서 뭐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차랑 동서 차 이대로 속초로 갔는데 거기 가서 동서랑 처제랑 또 티격태격 하더군요. 형부 봐라, 형부는 저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동서도 열이 받아서 아 그만 좀 하라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조카는 엉엉 울고 아주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좀 화해하자고 저녁에 고기 구우면서 술 한잔 하는데 부인은 우리 애들 재운다고 들어가고 처제도 조카 재운다고 들어가고 동서랑 나랑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뭐 손아래 사람이긴 하나 나보다 나이가 3살 많으니 그냥 형형하고 동서는 나한테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서는 계속 처제 욕을 하면서 처제가 맨날 형님 칭찬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속초 시내로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근데 술도 먹고 해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귀찮기도 해서 내일 가자고 했더니 동서가 버럭 성질을 내면서 아 이거 뭐 내 생각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 혼자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에이 놀러와서 기분 역같네 이러면서 숯불이랑 술자리 정리하고 있는데 처제가 문 드르륵 하고 나왔습니다. 자기 남편 어디 갔느냐고 묻길래 혼자 술 마시러 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놈이 그렇지 뭐 형부 같이 치워요. 이러면서 쪼르르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맥주 6캔 묶음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처제가 저거 아까운데 같이 3캔씩 먹자 하더군요. 난 이미 술도 좀 먹고 피곤해서 그만 먹자고 하려는데 그걸 팍 하고 따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처제랑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자기 유산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형부가 안아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남편은 요새 날 안아주지도 않네? 어쩌네 하면서 사람 품이 너무 그립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대학교 MT나 그런 거였으면 그럼 내가 안아줄게. 같은 되지도 않는 조크를 날렸겠지만 부인의 여동생인 처제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냥 등이나 툭툭 쳐주고 들어가려고 팔을 드니까 그 틈으로 아락 나한테 안기더군요. 그러더니 울먹울먹 거리면서 형부 나 너무 힘들어.
왜 난 형부 같은 사람 못 만난 걸까? 언니가 부러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난 너무 놀라서 확 밀치고 미안하다고 하고 방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이 바다에 수영하러 갔는데 동서는 몇 시에 들어온 것인지 머리가 아프다고 숙소에서 쉰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랑 처제, 조카 이렇게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수영복을 입는데 부인은 래시가드를 입었고 처제는 비키니를 입더라고요. 비키니를 보니까 갑자기 어제 일이 확 생각이 나서 최대한 처제랑 거리를 뒀는데 처제가 부인 안 볼 때마다 슬쩍슬쩍 내 등이랑 가슴을 건드리더군요. 형부 몸 관리 잘했네? 어쩌네 하면서 이거 점점 느낌이 안 좋아져서 이러다가 가정 파탄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곧바로 바닷가로 수영하러 들어갔고 부인은 애들 본다고 파라솔 아래에 있는데 처제도 수영한다고 따라 들어오더니 형부 왜 자꾸 나 피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자꾸자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족끼리 놀러 온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제가 연락하겠다 하고 그 휴가는 끝마쳤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각자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에 카톡으로 처제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형부 휴가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러고 카톡으로 너 나한테 접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순 없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봐 처제랑 우리 동네 중간에 있는 커피숍을 갔는데 엄청나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더군요. 파인 민소매에 짧은 치마에 거기다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좋아요 형부 하면서 팔짱을 끼는데 누가 봐도 영락없이 데이트하는 모습인 겁니다. 당황을 하긴 했지만 일단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처제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니까 처제가 깔깔 웃으면서 아니 그냥 난 형부가 사람이 좋아서 좋게 대하는 건데 그게 뭐 이상해요? 이러더군요. 혹시 형부 무슨 이상한 생각해요? 이러면서 또 깔깔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가 친하게 지내려고 이러는 건데 제가 과장했구나. 하긴 그렇지 무슨 성인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긴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가자고 했더니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뭐 먹고 싶냐? 사주겠다고 했더니 자기 삼겹살에 소주 먹어본 지 오래되었다고 그걸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처 삼겹살집 가서 소주를 마시는데 한 병 반쯤 마시니까 처제가 갑자기 자기가 아까 한 말 다 믿느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하니까 제가 그냥 형부 사람 좋아서 그렇게 대하는 것 같냐고 이러면서 자기 남편 얘기랑 그동안 자기 힘들었네 어쩌네 하면서 말하더군요. 역시 뭔가 이상하네 하며 빨리 자리를 떠야겠다 하는데 또 막 울면서 제게 안기기 시작하더군요. 술도 먹이면 안 되겠다고 하고 일어나자고 팔을 잡아 끄니까 다시 와락 안기면서 나 형부 좋아 좋단 말이야 엉엉 이러면서 주사를 부리는데 들쳐 업고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처제 집 쪽으로 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처제가 날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나온 건가? 데려다 주는데 술이 떡이 되어 있으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제 집 다 와가는데 갑자기 처제가 택시 기사한테 아저씨 여기서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차를 딱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에어컨 많이 맞아서 머리가 아프니 여기서부터 걸어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알았다 가라 난 이거 타고 집으로 가겠다 했더니 그래도 밤길이니까 조금만 데려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려서 같이 걸러가는데 자기 술 다 깼으니까 맥주 한 잔씩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너 많이 취했다. 형부 만나서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러니까 또 막 울먹거리면서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고 나 어디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다고 딱 30분만 맥주 같이 마시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단판 지어야겠다 하고 알겠다. 그럼 딱 30분만 먹고 가자 하니까 또 생긋 웃으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는 네 언니 남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러면 너희 가정 우리 가정 다 망가지는 거다. 이러고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거 몰라서 이러는 거 같냐고. 그냥 나 너무 힘들고 의지할 사람이 형부밖에 없어서 그렇다. 언니 몰래
그냥 나 가끔 만나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 또 안겨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술도 많이 마셨고 도저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또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달래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따로 연락은 안 했는데 매일매일 카톡이 오더군요. 형부 뭐하냐, 언제 끝나느냐, 밥 먹자, 놀러와라, 놀러가겠다 등등. 그래서 제가 아예 답장을 안 했는데 어제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또 형부 언제 퇴근하느냐고 카톡이 와서 그냥 씹고 있는데 나 지금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나면 연락하라고 카톡이 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내려가 보니까 진짜 1층에 있길래 카톡으로 알았으니까 옆에 커피숍에 가 있으라고 하고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진짜 왜 이러나 얘가? 무슨 여대생 처제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애까지 있는 상황인데 부인한테 얘기했다가 괜히 일이 커지거나 오해 살 것 같고 암튼 그래서 퇴근하고 얼른 커피숍에서 데리고 나와서 회사 반대쪽 길로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말했듯이 내가 이러면 너나 나나 가정이 끝나는 거다. 넌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다그치니까 형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서로 몰래 만나면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 없어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대놓고 자기랑 바람 피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남편한테 언니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형부 가고 싶은 대로 가자고 집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 가도 된다고. 언니한테는 언니네 집에서 잘 수도 있다고 얘기해놨다고. 그래서 혹시나 오해 생길까봐 일단 같이 집으로 데리고 갔고 저녁 먹고 쉬는데 처제가 씻고서 나오는데 흰 타올만 걸친 채 나오더군요. 오늘 집에 있으면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거다 생각을 했고 부인한테는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하고 나와서 PC방에서 나를 지새우고 지금 회사에 왔습니다. 지금 보니 처제가 어디냐고 카톡 몇 개가 와 있네요. 처제가 무섭네요. 처제가 저렇게 몸으로 달려들면 무조건 거부한다고 100%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부인이나 동서한테 얘기하면 분명 일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조언 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이고 남자친구는 25살입니다. 사귄 지는 170일 정도 됐고요. 제목 그대로 남자친구는 백수입니다.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남들보다 일을 빨리 시작하게 되어 직장 생활한 지는 2년 정도 됐고 월급은 250 정도 됩니다. 남자친구가 저랑 사귀기 전에는 밤일을 뛰었어요. 사귀기 전에 무슨 일 하는지 물었었는데 아는 형이 일 좀 도와달라서 아는 형 가게를 관리하는 일을 잠깐 한댔어요. 사귄 후에 남자친구가 사실은 아가씨 나오는 술집에서 아가씨들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남자친구 말론 영화 비스티 보이즈에서 하정우 씨 역할이라고 그러던데 저는 그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아가씨들 쭉 세워놓고 한 명 한 명 소개해주는 거래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거기서 일하는 여자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이랑 접촉이 많고 낮이라는 저와는 서로 패턴이 안 맞아서 연락도 잘 못하니까 저한테 미안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사귀기 전에 관뒀어요. 저 때문에 하던 일을 관둔다니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제 생각을 많이 해준다고 느껴서 고마웠어요. 여자랑 접촉이 많은 일이라 아무래도 저는 분명 신경 쓰일 텐데 그럴 일도 없어지니까 더더욱 좋았죠. 앞으로 밤일 말고 낮에 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해서 제가 퇴근하고 같이 알바 천국이나 알바몬 찾아보고 남자친구 동네에 사는 친구들한테 부탁도 해보고 일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처음엔 카페 아르바이트나 식당 아르바이트를 보여줬더니 싫다고 하더군요. 월급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힘들지만 생 편인 생산 쪽을 찾아줬어요. 기계관리, 부품 단순 조립, 포장 업무 등등. 그런데 그런 일은 반복되고 지겹다고 보람이 없는 것 같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겨우겨우 설득시켜서 3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 보고 떨어져서 못하게 됐어요. 제가 월급이 적어도 되니까 카페 아르바이트 어떠냐고 했더니 싫다고 해서 결국 백수예요. 아직까지. 저는 직장이 멀리 있다 보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남자친구는 온종일 집에만 있어요. 밥값이나 병원비, 생활용품 등등 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다 제 돈으로 해결하죠. 남자친구가 가끔 용돈 받아서 돈 있을 땐 한두 번쯤 뭐 시켜 먹을 때 계산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생활하는 거에 돈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꼭 남자가 돈 내야 한다는 법도 없고. 그런데 남자친구 행동에 점점 지치네요. 한두 달 전부터 남자친구가 개그로 아프리카 방송에서 성공할 거라고 그러네요. 개그도 하고 상담도 해주면서 천구 같은 돈 많이 버는 BJ가 되겠다고요. 방송들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 벌써 얼마 벌었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앉아서 쉽게 돈 번다고 조금만 잘하면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방송으로 돈 많이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방송하는 것도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막연히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는 게 정말이지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모자란데 온종일 집에만 박혀서 뭐 하는 짓인지. 남자친구는 폐랑 위가 아프다면서 일 못하겠다고 계속 집에만 박혀서 게임을 하고 TV 보고 아프리카 방송만 봐요.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프다니까 많이 걱정됐죠. 매번 약 사가고 죽도 끓여주고 병원 가기 싫다는 남자친구 끌고 병원도 가고 걱정돼서 회사에서 달려간 적도 있었고요. 휴. 그런데 아프다는 사람이 온종일 앉아서 담배 피우고 게임만 하는 걸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도 꾹꾹 참으면서 악착같이 일하러 가는데 말이죠. 막상 아프다고 해서 병원 데려가면 이상 없고요. 이제는 남자친구가 아프다고 해도 저 정도 아픈 걸 못 참을까? 저게 진짜 아픈 걸까? 나는 아무리 아파도 다 참고 일하는데 이 생각이 드네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에 그동안 먹고 싶어하는 거 먹이고 남자친구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만날 땐 돈 없어서 자존심 상할까봐 카드가 적어서 조금만 쓰고 오라고 주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모든 생활을 제 돈으로 하다 보니 제가 쓸 돈이 턱없이 부족해졌죠. 제가 쓰는 화장품들 다 저렴한 걸로 바꾸고 화장품을 피부, 로션, 비비크림,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립스틱, 서식 클렌징 딱 이렇게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로만 줄여서 떨어질 때만 하나씩 삽니다. 저도 여잔데 옷, 가방, 신발, 손톱 다듬기, 액세서리 정말 좋아하죠. 그런 것들은 차밭 기항지 오래입니다. 남자친구 사귀고 나서 사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돈 쓰는 건 제가 아플 때 병원 간 것, 약값 이게 다네요. 중간에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한두 번 호프집이랑 식당, 카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돈이 없어서 한 건 맞지만 좋은 거 해주려고 아파도 꾹 참고 노력하는 모습을 남자친구가 보면 조금이라도 달라질까 해서요.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길 바랐고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닌 거란 걸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돈이 남자친구가 생각하는 만큼 결코 적은 돈이 아니란 걸 깨닫길 바랐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네요. 달라졌죠. 제 돈을 막 쓰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요. 제가 정말 돈이 없어서 돈 없다고 말하면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빌리면 안 되느냐고 하더군요. 기가 차죠. 그래서 그렇게 급한 돈이면 직접 빌리라고 했더니 싫답니다. 그건 또 제가 빌리는 건 되고 자신이 빌리는 건 안 되나요? 무슨 논리인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를 돈으로 보는 것 같아서요. 돈도 없으면서 삼시세끼 배달 음식에 먹고 싶은 건 새벽이든 언제든 꼭 먹어야 하고 집에서 타먹는 혼합커피는 절대 안 먹고요. 가까운 거리라도 이동할 때 꼭 택시 타야 하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만날 때 카드 달란 말도 당연하단 듯이 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깜빡하고 카드를 남자친구 집에 놓고 오는 날이면 카페, 밥, 택시, 집 관리비 막 긁네요.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남자친구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줄 알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모두 그렇고요.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저는 카드값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담배나 커피나 밥 같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요구해서 제가 조금만 참으라고 하면 성질을 부립니다. 최근에는 욕도 들었네요. 제가 담배를 안 펴서 모르겠는데 담배 같은 거 조금 줄인다고 그렇게 참기 힘든가요?
제가 아예 못 피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2갑씩 피는데 1갑으로 줄이자고 힘들면 1갑 반으로 줄이자고 했는데도 2갑씩 꼬박꼬박 그대로예요. 그거 안 사줬다고 제가 욕을 들어야 하나? 놀랐습니다. 평소에 욕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저한테 욕하는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욕하는데 때리는 건 못하겠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이 비참해지기도 했고요. 제일 친한 친구가 저보고 왜 매일 돈 빌려달라고 하느냐고 걱정된다고 집에 무슨 일 있느냐고 묻더군요.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돈만 빌린다고요. 상황을 말해줬더니 저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맞느냐고 남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못 버는 상황이라면 아낄 생각이라도 해야지 오히려 돈을 빌리라고 강요하는데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친구가 더 속상해하네요. 이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 하죠? 자존심 상할까봐 돌려서 말을 해도 알아들을 기미는 안 보이고 친구 말대로 정말 저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요? 인생 선배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꼭 조언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겐 요즘 머리가 깨질 듯이 큰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나마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 처제와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 처제의 돌발적인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각설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아내와 처제는 다른 자매보다도 각별한 사이입니다.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주고받고 카톡이나 문자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6개월 전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 이 고민이 시작되었죠. 아내는 공학 박사의 연구원이며 처제는 연극영화과 나와서 백수인데 간간히 오디션은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단편 영화에 출연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작품에 나온 건 직접 보지는 못한 상황이죠. 처갓집 장인어른, 장모님은 지방에서 살고 계시고 원래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지만 장인 어른이 하시던 사업이 좋지 않아져서 지금은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셨죠. 결혼할 때만 해도 엄청 호화로운 결혼식에 지원도 많이 해주셨지만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셔서 지금은 저도 몇 달간 도움을 드렸을 정도로요. 아무튼 처갓집의 경제적인 난항으로 인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던 처제가 월세를 부담할 형편도 되지 않았던 건 물론이고 살고 있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빼게 되었죠. 어느 날 평상시처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당장 처제가 내고 있는 월세도 부담이 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오디션을 보러 다니거나 일을 하기 힘드니까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1년만 데리고 있으면 안 되냐고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얼마나 어렵게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잘 알았기에 흔쾌히 알겠다고 하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승낙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굳이 안 좋을 것도 없었거니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젊은 처제가 집에 있으니 활기도 생기는 것 같았고 처제 덕분에 알지 못하던 영화도 많이 보게 되었죠. 특히 영화처럼 잘 만들어진 미국 드라마에 세계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처제의 옷차림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던 짧은 바지를 입고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니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처제가 경제력은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괜히 배우 지망생을 하는 게 아닐 정도로 일반인과는 차이가 날 정도로 얼굴도 예쁘고 몸매가 다릅니다. 그냥 누가 보더라도 다리도 모델처럼 길고 얼굴도 예뻐서 길 가다가도 다시 돌아볼 정도입니다. 한 번은 아내도 처제에게 옷이 그게 뭐냐고 하자 배우는 몸매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펑퍼짐한 옷을 입으면 관리가 안 된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아내가 처제에게 말을 했는데 굳이 또 제가 처제에게 지적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처제가 문란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보수적이고 생각도 제대로 된 여성이었죠. 아무튼 처제의 복장 문제로만 이런 고민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힘들게 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는 아내와 함께 처제랑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제는 형부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지금 당장 결혼했을 텐데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따금씩 저를 보고 있는 듯한 눈길이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하는 일도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랬고 솔직히 그때만 해도 설마 처제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건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은 잠시였고 그냥 처제가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국제 컨퍼런스를 간다고 집을 일주일 동안 비우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없이 처제와 둘이서 지내게 되었는데 공기가 무겁다고 느껴질 만큼 무척 어색하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이를 핑계 삼아서 자정이 넘어서 새벽이 다 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늦게 들어가기를 3일째 되는 날 밤이었는데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다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봤더니 처제가 방문을 빼꼼히 열어보더라고요. 방에 무슨 볼일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처제는 조용히 다시 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그 다음 날도 늦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제에게서 카톡이 왔죠. 형부 요즘 매일같이 야근하느라 힘드실 텐데 가능하면 일찍 들어오라며 맛있는 거 잔뜩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뜨끔하더라고요. 아내가 자리를 비워서 어색하다는 걸 너무 티를 냈나 싶었죠. 그래서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날 것 같다고 답장을 했고 평소보다는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제는 언제부터 준비한 건지 상이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놨고 처제와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처제는 형부 얼굴 까먹겠다면서 장난을 쳤고 오랜만에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한 잔씩 마시다 보니 금세 술에 취해갔고 처제는 갑자기 고민 상담을 털어 놓더군요.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린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짝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제 정도의 외모면 어떤 남자를 꼬실 수 없을까 싶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무슨 남자를 좋아하길래 처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냐고 하면서 그냥 고백하면 거절할 남자가 없을 것 같은데? 라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부도 제가 고백하면 받아주려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서로가 술에 좀 많이 취한 상태라서 잘못 들은 줄 알았고 농담을 하는 줄 알아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총각대 처제 같은 사람이랑 술을 마시면 너무 긴장해서 손이 덜덜 떨릴걸? 하면서 웃었죠. 처제도 그 말에 기분이 좋은지 형부는 말을 왜 이렇게 웃기게 하냐면서 밥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처제는 새로운 영화 추천을 해준다면서 영화를 켰고 처제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손을 잡는 기분이 들어서 살짝 눈을 떠보니 처제가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손을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눈을 뜨면서 꾸짖고는 왜 손을 잡냐고 이러지 말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잠자코 있어야 하는 건지 말이죠.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처제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10초 정도 되는 그 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었죠. 다음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처제에게 인사를 건네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매일같이 새벽 1시쯤 들어가서 6시가 되기 전에 집에서 나갔죠. 처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니 대충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심란하면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저는 처제가 어색해서 계속 새벽 늦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행동의 아내는 제게 요즘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일이 바빠서 그랬다고 변명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아내와 저는 제법 다투기도 했죠. 그렇다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처제가 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각별한 자매 사이가 깨져버릴 것 같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처제가 발뺌이라도 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 짐작이 그랬을 뿐 그렇다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처제가 제게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대뜸 처제에게 가서 처제 나 좋아하지?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뭐 저러다가 처제에게 남자가 생기면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익명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 여배우처럼 예쁜 처제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일을 저질러 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의 동생과 만날 수는 없는 거였고 사람이 아니고 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처제가 오기 전까지는 아내와 사이도 좋았는데 지금은 살짝만 건드려도 싸움이 나는 냉전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처제는 외출을 해서 들어오지 않았던 날 아내와 같이 둘이서 식사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 처제를 내보내는 게 어때 우리가 월세를 대주자라고 물어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케어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월세 대주면 적금이나 할부금은 어떡하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괜히 갑자기 처제에게 그런 말로 압박을 주면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일에 전념을 못할 거라고 했죠. 솔직한 이유가 목 끝까지 차올라서 말을 하고 싶었지만 처제가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한 건 없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밤 처제를 꾸짖을 걸 그랬네요. 그날 이후로 처제에게 계속 냉랭하게 대하니까 대충 알아서 하라는 암시는 준 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처제도 대충 아는 듯한 눈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보면 눈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모르는 아내는 요즘 들어서 처제에게 왜 이리 쌀쌀맞게 대하냐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안 보고 있을 때면 처제는 저를 보면서 눈웃음을 치고 계속 저를 쳐다봐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단순히 처제가 얹혀 사는 걸 싫어하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제 모습에 실망을 했고 부부 사이도 온기가 없어졌죠. 그냥 지내다 보면 시간이 약인 문제일 수도 있고 털어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고민이네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와이프가 알게 되기라도 하면 왜 미리 말을 안 했냐고 추궁할 테고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가 또다시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네요. 처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나도 걱정이네요.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뒤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와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유부남이라고 하네요. 보시다시피 주변 친구들한텐 말하기 힘든 상황이고 저 혼자선 이성적인 생각이 힘들어 처음으로 글을 올려봐요. 제발 욕도 좋고 조언이면 더 감사하지만 엄마라 생각하고 무슨 말이라도 부탁드려요. 우선 저는 내년이면 30인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는 내년에 37살이 되고 조그맣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4년 전 처음 만나게 된 건 제가 대학원생일 때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남자분이 제게 번호를 달라 하셨고 술김에 번호를 주게 되었던 거죠. 그때는 남자친구가 없었던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외로운 마음에 그냥 연락이나 하고 지내려고 대수롭지 않게 몇 달간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남자의 끈질긴 구애로 결국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는 타입이 아니라며 대신 카톡은 열심히 하겠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던 건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네요. 정말로 전화는 밤에는 절대 안 되고 낮에만 되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던 게 남자친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해외 바이어들과 시차 때문에 저녁에만 일이 진행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평범한 직장인인 저는 그저 경영자들의 세계는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지금 저 말을 쓰는데도 제가 참 바보 같고 한심스러울 따름이네요. 순진했던 건지 아님 멍청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믿음을 줬던 남자였기에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가지는 기간 동안 길다면 긴 4년이란 시간 동안 거의 싸우지도 않으며 행복하게만 사귀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서로 사랑했었죠. 아니 저만 제 몸 바쳐 마음 바쳐가며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행복하게 만났었던 거네요.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건 4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왔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말로 꽃 좋아한다니까 꽃다발 사주고 뭐 먹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면
일일이 기억해서 사주는 남자친구였죠. 그냥 사소한 거부터 큰 거까지 다 챙겨주는 섬세함도 좋았고, 여행 갔을 때도 급한 일 생기면 노트북 켜고 옆에서 짬짬이 일하는 그 남자가 멋져 보였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갈 자신이 있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그는 이번 연도가 시작될 때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번 연도부턴 저와 한 집에 살고 싶다며 앞으로도 평생 동안 쭉 연애하듯이 살자고 말하더군요. 결혼 날짜도 금방 잘 조율해서 잡았고 바로 양가 부모님도 배웠습니다. 워낙 저나 그 남자나 연애는 둘이 하자라는 생각이 강했기에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들 처음 뵀었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아버님은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나마 어머님이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누셨어요. 뭐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알 수 없게 미묘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냥 마치 대충 빨리 결혼해버리라는 어감이 강했던 것 같았습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도 많이들 싸우며 진행한다는 거. 남자친구가 다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좋게 맞춰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남들은 결혼 준비 중에 엄청 크게 싸워서 파혼도 한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다툼이 없이 진행이 되어서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구나 생각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는 그 남자 회사가 디자인 회사라 청첩장도 제가 원하는 대로 직접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앞날을 생각해가며 지내던 중 한 달 전쯤인가 SNS로 어떤 여자분이 친구 추가를 하셨길래 그냥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팸으로 하는 건가 싶었는데 프로필을 눌러서 들어가 보니 스팸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친구 요청을 수락하고 누구냐고 물어보고 나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친구 요청을 한 그 여자분은 그 남자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정확히 말하자면 3일 전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냐고 하며 제 남자친구 사진을 보내주시더군요. 아는데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 사람하고 산지 15년이 된 여자랍니다. 처음엔 정신이 나가서 사기를 치는구나 싶어서 신경 안 쓰고 계속 무시를 했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엊그제 밤에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가 찜찜한 마음에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천천히 얘기를 해주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멘탈이 무너졌고 하필 야근 중인 회사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어 제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다 맞더군요. 두 사람은 어린 시절 대학생 때 만났고 사고를 치는 바람에 결혼을 했었답니다. 그 여자분에게는 거래처 미팅이니 뭐니 저랑 같은 말로 속여가면서 외박하고 여행을 한 거였고 전화가 저녁 시간에 안 된 건 집에 갔었던 거였죠. 워낙 경영하는 사람이 바쁘단 생각에 아내분도 뭐라든 언제 들어오든 많이 터치를 안 하셨답니다. 집에서는 또 그만큼 자상한 남편이었다네요. 저보고 저도 피해자이니 지금까지 일은 눈 감아 주겠다면서 대신 저보고 헤어지고 떠나랍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자기 남편이 저를 찾으려 해도 못 찾을 곳으로 떠나달래요. 자기 애들도 둘이고 자기는 이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다더군요. 저도 피해자인데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제가 그려왔던 행복한 그림도 깨지는 것 같았고 그냥 그 당시에는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안 났던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벙쪄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곧장 퇴근해서 집으로 갔고 어제 연차를 내고서 그 여자를 만나서 4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4년을 사귄 것도 결혼이 한 달 남은 것도 다 말씀드렸고 부모님 찾아뵈던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아내분도 서로 첫사랑으로 만나 10몇 년을 잘 살다가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걸 느끼긴 했었다네요. 아니려니 아니겠거니로 몇 년간을 참다가 결국 몰래 카톡을 들었고 다 알게 된 거랍니다. 애초에 그 남자 쪽 부모님은 아내분을 처음 결혼 때부터 탐탁치 않아 하셨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다네요. 아내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남자한테 언제 제가 하냐고 맨날 물었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내고 막아서주더니 최근 들어서는 이혼해달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 여자가 안 돼 보이기도 하다가 제 생각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가 그 남자 생각하면
또 너무 우라가 치밀어 오르다가 이러다가는 정신병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틀을 밤새며 저와 비슷한 케이스들을 다 뒤졌습니다. 댓글들 보며 증거자료 녹음 짜잘한 캡처까지 하라는 말씀들 새겨듣고 일단 모른 체 하며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사람 할 짓 못 되더군요. 어제도 남자친구가 얼굴 보자는 거 얼굴 보면 아내 얼굴과 보지도 못하 내들 얼굴이 겹쳐 보일 것 같아 거절했었습니다. 우선 얘기는 내일 그 남자 만나서 얘기할 생각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다 알았다고 파혼하자고? 아니 파혼도 아니네요 이건. 그냥 제가 장난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쓰면서도 우느라 정신없는 제가 한심하고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한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다시는 누군가를 믿고 만날 수도 없을 것 같고 남자도 못 사귈 것 같네요. 그냥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나이 먹고 어린 짓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된 딸아이를 가진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서 그리 엉망진창이라도 이해를 부탁드려요. 일단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 딸아이가 돌이 될 무렵에 낯선 번호로 어떤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려 보이는 목소리의 여자였는데 저희 남편과 사랑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 내린 듯이 무슨 말인 건가 싶고 황당했죠. 너무 당황스러우면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는다는 걸 그때 난생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을 많이 믿고 지내왔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줬었고 아이에게도 그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일이 늦게 끝나는 직업이라 바람 피울 상황도 못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 순간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너무 떨리는 마음에 차마 그 전화를 받지를 못했죠. 당황스럽기도 했고 믿기지 않는 그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전화를 받지를 않자 문자 몇 통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오더군요. 남편과 다정히 찍은 사진이랑 긴 장문의 문자로 남편과는 1년 정도 만나왔고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저보고 포기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제 남편 없이는 못 산다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길게도 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이랑 얘기한다고 답장을 보냈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만년 같았어요. 전화로 어찌된 일인지 퍼부을까를 100번쯤 고민하다가 변명을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 겨우 참고 기다리니 남편이 퇴근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오더군요.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들어오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으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제게 용서해달라며 빌더라고요. 회사에서 만난 여직원인데 자기에게 호감을 보여 순간 혹한 적은 있지만 나를 배신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외로워서 몇 번 만나서 같이 술이나 한잔 마셨던 것 뿐이고 자신은 우리의 가정을 깰 마음이 절대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와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씨름하고 있을 때 남편이라는 작자가 외로웠다는 핑계로 그 여자와 술 퍼마시고 다녔다는 걸 용서해야 하나요? 저는 멍청하게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 화가 났고 앞으로 이 사람을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결혼 전엔 남편이 바람핀다면 당장 이혼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상황이 생기고 보니 자꾸 남편의 변명을 믿고 싶고 한 번만 눈 감으면 우리 집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았어요. 참 바보같이 말이죠. 남편은 저만 보면 빌면서 용서를 구했고 저는 남편만 보면 울고 불며 화내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쯤이었죠.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면서 미안하다고 그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고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우리 딸은
어쩌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책임을 지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자식은 중요하고 우리 딸은 중요하지도 않고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없냐고 말이죠. 그러자 저는 자기와 이혼해도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좋은 엄마니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여자는 자기가 안 가면 애를 포기할 것 같답니다. 자신의 자식인데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며 울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 대꾸조차도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저를 준다고 자기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면서 저더러 자신이 없어도 너는 잘 살 거라고 이해해달랍니다. 그 여자는 너무 어리고 자기 없이 애를 키울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융자 가득한 집 주면서 생색 내는 꼴이 너무 황당하고 우습더라고요. 처음에는 절대로 저를 배신한 적 없다고 변명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세상 둘도 없는 사랑꾼인 척 하는 게 가증스러워서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 그냥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절대 이혼해주지 말고 그 여자랑 그 아이 아빠 없는 애로 평생 살게 해버릴까도 생각은 해봤었죠. 솔직히 저도 이혼을 하고 나면 아빠 없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무섭기도 했지만 어차피 이혼 안 하고 살아도 내 남편이 그 여자랑 바람핀 걸 제가 알았고 그 여자와 살고 싶다는데 굳이 제 인생도 같이 갉아먹히면서 복수를 하면 저는 영원히 이 배신감에 갇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호 합의하에 이혼 절차 밟기로 했습니다. 준다는 집도 받고 애 양육비도 협의하고 말이죠. 그리고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2주에 한 번 딸아이를 보여달래서 평생 안 보여준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도 아이가 있으니 결혼보다도 결정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중간에 그 여자가 또다시 제게 연락을 해서는 정말 집 다 받아갈 거냐고 전화로 난리친 것 빼고는 결혼 준비보다 오히려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죠. 정확히 말하면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꽤 걸렸지만 심적인 부담이 줄어들어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이혼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집은 팔아버렸고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회사 복직을 3개월 당겨서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셔야 해서 부모님도 이해를 해주셨죠.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 집에만 있으면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서 나가서 돈을 벌기로 했던 것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애기가 예쁜 짓 할 때마다 행복했지만 그 여자가 애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저도 모르게 훅훅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긴 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부모님과 마음 편하게 살다 보니 정말 많이 편해졌었죠. 아무튼 이 얘기가 이따위로 끝나면 너무 억울할 텐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었네요. 며칠 전 아이가 남편을 만나는 날이라 아이를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데리러 갔더니 전 남편이 아기만 집에 먼저 보내고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인 줄 알고 카페로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더니 자기 벌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대꾸도 안 하고 쳐다봤더니 그 여자랑 낳은 아들이 자기 애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자기랑 그 여자는 둘 다 A형인데 아이가 B형이라 의심이 간다고 말이죠. 자기가 찾아봤는데 B형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답니다. 물론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정말 아닐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고 줄줄 말하는데 너무 속이 시원해서 웃음이 터져버릴 것 같았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했고 당신 천벌받는 거 맞다고. 왜 피하냐고 유전자 검사 확실히 해서 정면으로 제대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평생 내 아이한테 온전한 가정 뺏은 죄 짓고 멀쩡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냐고. 꼭 유전자 검사하라고 그 애가 제발 네 자식이 아니길 빌겠다고 쉴 새 없이 퍼붓고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속이 후련하면서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야 좀 심적으로도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어쩌라고 저런 얘기를 하나 싶었죠. 지금 며칠 정도 생각을 하다 보니 그것들이 못 살면 통쾌할 줄 알았는데 괜히 내가 이혼하던 과정들만 다시 생각나 심란하고 마음을 알 수 없게 되네요. 만약 전 남편이 자기 자식이 아니란 걸 알게 되고 저한테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도 들고 딸아이 때문에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휴가라서 생각도 정리할 겸 부모님과 딸아이 데리고 어디라도 다녀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저는 그냥 흔하디 흔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저는 열심히 일해서 가정에 늘 충실했으며 아내와 함께 게임도 같이 즐기며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회사에서 오후 반차를 내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익었던 남자 신발이 현관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눈에 익었던 신발은 저와 와이프가 함께하는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 동생의 신발이었습니다. 큰 충격과 함께 살만하는 마음으로 거실을 봤더니 아무도 없더군요. 아직은 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아내가 외도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대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근래 들어 화장실에 들어가서 2시간씩 배가 아프다고 안 나오는 일이 허다했었고 하지 않던 산책을 갑자기 나가곤 해서 평소와 행동이 달라 뭔가 미심쩍긴 했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다잡으며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가는데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리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순식간에 달려가서 방문을 벌컥 열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문을 여는 소리에 뒤로 돌아보고는 두 사람 다 엄청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역시나 제가 친동생처럼 잘 대해주던 그 동생놈이었습니다.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온 거냐고 하니까 제 아내와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놀러왔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유부녀와 같이 단둘이서 게임방을 가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게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래서 게임방을 놔두고 왜 집에서 게임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동생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러려고 했다고 바둥거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성에 없는 거짓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칠 것 같아서 그 동생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서야 갑자기 진실을 고백하듯이 연신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누나 잘못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네, 누나만의 잘못은 아니겠죠. 둘 다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했는데 두 사람 다의 잘못이겠죠. 아내와 저는 조용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고 제가 먼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린애도 속지 않을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진짜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게임을 하려고 부른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냥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눠봤자 답이 없을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둘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도 없는 집에다가 남자를 불러서 게임을 했다는 거 용납이 안 된다. 이제는 믿었던 신뢰가 깨졌으니 더 이상은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일단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서 아내의 옷들을 집어넣었고 그제서야 아내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부른 거라며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용서가 될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지만 유부녀가 남자를 집에까지 불렀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제가 모르는 사이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상상조차 하기가 싫었습니다. 심지어 연애 때부터 절대 이럴 여자가 아니라고 믿고 살아왔기에 충격은 훨씬 더 컸었고 정말 지옥이 있다면 딱 이 심정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아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버티고 있었고 결국 저는 장인 어른에게 연락을 해 지금 있었던 일 그대로를 말했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그 길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타자마자 정말 난생 처음으로 정신을 놓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 장인어른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술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근데 식탁 앞에 앉자마자 장인어른은 갑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게 네가 그러고도 가장이냐 한심하다 한심해 이러는 겁니다. 정말 충격에 충격을 받았더니 눈알이 뒤집어지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앞에 있던 유리 물컵을 아래로 내리쳤고 유리 파편에 긁혀서 제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너무 화가 나서 아픔도 느낄 수가 없더군요. 그 모습을 본 장인은 집으로 가시면서까지 고래고래 소리치고 현관문을 발로 차더군요.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나가고 저 혼자서만 그 집에서 남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몸이 좋지 않아서 조퇴를 해서 몸 상태가 말도 아니었는데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인 상태로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다가 잠이 들었네요. 다음날 저는 아내와 얼굴을 보고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서 무작정 차를 몰고 아내의 친정댁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내는 대뜸한다는 말이 어떻게 매번 오빠만 생각해? 그냥 집에서 게임 좀 한 것 같고 왜 그러냐며 나 좀 내버려둬라고 하더군요. 정말 낯짝이 두꺼워도 본인이 그따위 짓을 해놓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 다잡고 가슴에도 눈알이 또 뒤집히더군요. 정말 제 아내는 저를 호구로 생각했던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불 가릴 거 없이 다음날 곧장 이혼하려고 법원으로 간다고 두 사람에게 통보를 했고 그러니 그 동생이었던 놈이 카톡으로 미안하다 어쩐다 하면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 하니까 얼마 안 됐다면서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미안할 필요 없고 앞으로 네가 책임지고 살라고 하니까 누나를 지금 제가 어떻게 책임지냐. 자신은 사라지는 게 맞다며 호기심에 만난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더군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예상대로 만나왔던 게 맞았고 증거도 확보가 되었죠. 그래서 그걸 아내에게 보내줬더니 그제서야 문자로 제 얼굴 볼 자신 없다며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저는 혼자서 그 지옥 같은 아파트에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아내에게 이혼 서류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더니 호감을 갖고 만났던 건 맞지만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우기더라고요. 네,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휴대폰 녹음으로 전부 녹음도 해둔 상태이고요. 웬만한 증거는 다 수집해뒀습니다. 카톡 문자 내용, 입차 내역 등등 말이죠. 근데 증거 수집을 하다 보니 아내가 이상간남 차를 아파트에 차량 등록도 해놨고 집 카드키도 준 것 같더군요. 세부 입차 내역을 보니 3달간 60번은 넘게 오고 갔더군요. 정말 알면 알수록 더 미쳐버리겠더군요. 심지어 그 남자는 백수에다가 동거녀가 있는데도 이걸 숨기고 이따위 짓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그 동거녀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다 밝힐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사건에 대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고 모든 걸 끝내려고요. 배신감 자괴감에 치를 떨었고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라 용서를 해줄까도 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내와 처가의 행동에 정말 바닥의 끝을 보고 나서 오히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뀐 그 집에서 혼자 버티며 저는 더욱 더 확고해지고 있네요. 심지어 아내는 제가 직접 모은 증거들을 끝까지 부인하네요. 전 단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원했는데 말입니다. 정말 뻔뻔하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한 번의 실수도 못 넘어가냐며 오히려 저를 치사하다고 생각하더군요. 정말 이 충격적인 일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의 말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심리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심리 상담자 말로는 이 상황은 자식이나 부모를 잃은 충격과 흡사하다고 하네요. 저 두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 심정을 절대로 모를 겁니다. 제가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고 그래도 안간힘을 쓰며 버텨왔는지를요. 그래서 보여줄 겁니다. 전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저를 건드린 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넋두리입니다. 자작이라 하셔도 좋고 멍청하다고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어디에든 말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5년 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까마득히 모르고 살았던 제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이 더러운 곳에서 저만 나가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을 법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과 신우는 이복남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5살이 많았고 신우는 남편보다 7살이 어렸죠. 남편의 친엄마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새어머니를 평생 엄마처럼 여기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어머니와 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신우가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남편은 살뜰하게 신우를 살폈고
신우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약간의 어린 행동을 하는 거, 새해는 그저 무난무탈한 신우였습니다. 아무튼 신우가 18살 되던 해에 새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됐고, 건축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지방에서 공사가 많아서 한 달에 2~3번 집에 오시고는 했었다고 하더군요. 가끔 도우미 아줌마를 부르기도 하고, 남편하고 신우가 청소랑 밥을 해먹으면서 서로 챙기며 살아가던 시절에 저는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했죠. 그때 신우의 나이는 20살이었고 남편의 나이는 27, 그리고 저는 32의 나이였습니다. 32살인 저는 27의 남자친구가 나와 결혼해주지 않을까 봐서 전전긍긍했고, 어린 신우가 시집을 갈 때까지 같이 살면서 보살펴 주기로 하는 조건을 걸고 제 나이 34세 결혼을 했네요. 신우는 크게 모나지 않고 성격이 무탈한 편이었고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편이라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집은 아버님 명의로 된 45평짜리 아파트였고 여전히 아버님은 한 달에 2~3번만 오셔서는 하루 정도 같이 놀고 먹고 자고는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가시곤 하셨죠. 29의 남편은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훈훈한 외모에 능력도 매너도 좋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건 제 나이에서 3살 정도 어려 보이는 그냥 조금 동안의 평범한 외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난 남편이 불안해서 남편과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고 살았고 집안일도 사회생활도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왔죠.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출장 외에 특별히 술을 먹거나 늦는 일이 없더라고요. 집안일도 같이 해주고 신우이가 시집살이 시키지는 않느냐며 너스레도 떨어주던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 뜻하지 않게 임신이 되어 아이를 낳고자 했지만 그때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남편은 평생 동안 꼭 책임져 준다고 약속을 하고 아이를 지웠어요. 물론 그때는 너무 큰 상처였지만 결국에는 약속대로 결혼도 하고 저를 책임져 주었으니 더 이상은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혼 이후 아이를 갖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는데 뜻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정말 의도치 않았을 때는 한 번에 임신이 되더니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질 않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한 번 가져봤었기에 당연히 신체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불임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이 하나만 내 곁으로 와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죠. 남편은 신우를 살뜰히 챙겼지만 내 눈에 이상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정말 단 한 번도 신우와 남편의 사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은 밖에서 술자리를 잘하지 않았고 집에 와서 저랑 마시거나 신우랑 셋이 마시거나 했는데 그날도 셋이서 밤 늦게까지 소주에 와인까지 즐겁게 한바탕 거하게 마시고 잠이 든 날이었습니다. 다른 날과 별다를 바 없는 날이었고 신우의 이부자리를 펴주고 잠든 남편을 보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원래 술을 마시면 중간에 깨지 않고 항상 늦잠을 잤는데 그날은 술 때문인지 목이 말라서 잠시 깼죠. 근데 옆에서 잠들어 있어야 할 남편이 없었고 거실에 나가봤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운동을 하러 종종 나가기에 운동하러 나갔는가 보다 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침대로 가서 잤습니다. 근데 속이 좋지 않아서 한참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도중에 아가씨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러더니 곧 이어서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가씨가 밖에 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남편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막 들어온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상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면 현관문이 열리고 신발 소리가 들려야 맞는 건데 신발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 소리가 들렸는데 밖으로 나간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상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오더니 밖에 운동을 하러 나갔다 왔다고 말을 했고 저는 제 스스로 잘못 들은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나 싶어서 별 생각을 다 했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도 별다른 생각 없이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고 남편이 출장을 간다던 날 아가씨도 때마침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만끽하며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죠.
이태원에서 저와 제 남편을 봤다면서 저를 따라오다가 사람들이 붐벼서 놓쳤다며 지금 어디로 갔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집에 있고 남편은 출장을 갔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그 당시 남편은 이태원에 있었던 게 맞았고 친구는 남편 옆에 있는 여자를 당연히 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신우이도 나와 같은 갈색 머리에 긴 생머리였고 체형도 비슷했으니깐요. 며칠 뒤 남편이 출장이 끝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입원했다는 소식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가 있어야겠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집에 들렀다가 곧바로 병원으로 온다고 해서 저는 서둘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걱정과 달리 다행히도 아버지는 아주 가벼운 부상을 당한 거였고 어머니가 유난을 떠신 거라서 대충 수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남편은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었고 드레스룸에서 옷을 내려놓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반가운 마음에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죠. 그래서 드레스룸 불을 끄고 남편이 거실로 오길 기다렸는데 소리를 들어보니 남편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는 옷장으로 몸을 숨기게 되었고 남편은 집안 곳곳 방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이지 저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태원의 그 맛집은 과대평가가 됐다면서 이번에 갔던 여행은 너무 즐겁긴 했는데 혹시나 언니가 의심하진 않을까?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그 여자 미련해서 모른다면서 무슨 일 생기면 자신이 다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신우는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짐승이 따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저를 뿌리치더니 그 둘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더군요. 그날 이후로 이틀 동안 그 둘은 돌아오지 않았고 제 연락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연차를 쓰고 집에만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출근을 했죠.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제가 출근한 건 어찌 알았는지 집에 다녀간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기다린 지 5일 만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기간 동안 마음을 좀 추스린 상태였고 차분히 대화를 하자고 하니 남편은 입을 열었습니다. 신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지금 벌어진 모든 일은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네요. 신우는 사실 새어머니가 데리고 들어온 갓난아이였고 자신 아버지의 피가 섞이지 않았답니다. 새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할머니 때문에 애를 낳아왔다고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대요. 아무튼 그렇게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우는 남편에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됐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단둘이 지내는 일이 많아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간의 감정이 커져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가 신우가 대학생이었고 남편은 군대를 전역했을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피가 안 섞인 남남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걸 알았기에 서로가 몇 번이나 연락을 끊고 새롭게 살아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답니다. 그냥 서로가 가족, 연인 그 이상의 감정이라 더 이상은 끊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저랑 연애하는 기간에는 물론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두 사람은 저를 속여왔다고 다 털어놓았습니다. 신우가 간혹 생겼다던 남친도 다 거짓말이었고 단지 제 눈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었던 거죠. 신우의 철없는 행동으로 혹시나 내 의심을 살까봐 남편이 그동안 케어한 것까지 전부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관수술까지 했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면 신우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그랬답니다. 정말 남편이 진실되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꿈인지 진짜인지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순순히 자기 입으로 시인을 했지만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이 둘을 감옥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해서 재산이라도 뺏어보려 했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어차피 둘이 결혼해서 같이 모은 돈 반 나누는 거 외에는 위자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1억을 주겠다며 괜히 남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소송은 하지 말고 조용히 협의 이혼을 하자더군요.
같이 모은 돈도 전부 저를 주고 위자료로 1억을 주겠답니다. 그 말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우를 위해서인가 보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란 사람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새엄마라는 사람과도 생전에 서류상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었고 서류상으로도 둘은 정말 완벽한 남남이니 이제 저만 없어지면 둘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싶더라고요. 저도 도저히 그 인간과는 지낼 수 없었기에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접수했고 5년 동안 모은 돈과 위자료 1억까지 오늘 입금이 되었더군요. 저와 대화한 이후로 남편과 신우는 단 한 번도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이제 제 옷가지들만 싸서 이 집에서 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찢어질 것 같은지 모르겠네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고 제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어디로 가서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